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피살된 특수공무원 아들입니다. 그저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망 발표를 시작으로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 정부를 상대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맞서는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하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을 붙였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도 잃고 꿈도 잃었고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래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20살의 분노도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의 월북자 낙인을 혹시 주변에서 알게 될까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멈춰서는 안 되기에 끝없이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그 외침을 예면하지 않고 들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 국민이 적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시신까지 태워지는 잔인함을 당했지만 이 일련의 과정에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여 비난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점점 주눅 들어갔지만 지난 1월 31일 날 만나 뵈었을 때 이게 꿈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너무 따뜻했고 진실이 곧 규명될 테니 잘 견뎌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따뜻한 이 한마디였고 지켜지는 어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대자 준자 이대중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야 해봅니다. 제 아버지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태극기를 직접 사오시고 국경일마다 일찍 일어나 직접 국기를 개항하시는 애국심이 있는 분이셨고 모르는 할머니께 훈시를 건네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따뜻한 성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물에 빠진 어민을 구하셔서 표창장도 받으셨지만 정작 아버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들어 그 죽음의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다는 말로 도찰이 짓밟았고 직접 챙기겠다, 늘 함께하겠다는 거짓 편지 한 장 손에 쥐어주고 남겨진 가족까지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전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원망도 분노도 씻으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저는 이제 제 위치에 돌아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부를 믿고 남은 일은 어머니, 큰아버지 김기훈 변호사님께 맡기고 저는 제 길을 열심히 닦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오명이 벗겨지는 기사를 보면서 그 기쁨도 물론 컸지만 전 정부, 전 대통령께 보리받았다는 상처가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혹시나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님께서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부분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대통령님, 오늘은 제가 20살을 맞는 생일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슬픈 생일이지만 오늘만큼은 대통령님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게 큰 선물을 보내신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얼마 전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 동생을 잘 다독이고
어머니께 힘이 되는 아들이 될 것이며 이 힘겨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신 큰아버지와 김기현 변호사님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 바른 인성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걸어가시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바라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다시 전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의 아들 올리. 사고 선박에서 북쪽 동쪽으로 팥자망이라는 어망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복을 입지 않은 이상 거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방수복, 그다음에 라이프 자켓, 구조물이 존재했다는 해경의 수사 발표, 그다음에 국방부 발표는 그 해역을 아니면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다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루트입니다. 무조건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정부가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라고 규탄을 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을 대표하여 동생의 명예를 밝히는데 더욱과 약속을 지켜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연평도 남방 해상에서 실족되어 조류와 계절풍으로 인해 북한 해역에 유입되어 무참히 사살될 때까지 22개월 만에 어제 입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집단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월북의 정황 증거들의 부족으로 살인사건 수사를 잠정 중지한다고 했고 추정과 입증 불가의 자료들로 혼선을 주었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허탈한 망감이 교차합니다. 어제 진실의 문으로 한 발 다가섰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심경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번뇌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군의 SI 정보를 듣고 있었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제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진실을 밝혀줘야 합니다. 군의 첩보 자산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저희들과 의무를 가진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 중 군을 경험했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 취득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많고 한미 합동 정보라 했지만 일부 특정 세력만 공유할 정보가 아닌 국민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초한 주장과 혼선, 입증 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조작된 증거와 자료들도 호도했고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단순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평화,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입니다. 스스로 천명하셨듯이 인권을 유린한 행위는 범죄입니다. 단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악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따뜻한 가족애와 사건 현장에서부터 너무나도 허술한 의문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그 어떤 바보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라고 권한과 권력을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듣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고 했는지 말았는지 알기 위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조롱하듯이 감추고 숨어버렸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떳떳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테러에 의한 알 권리가 아닌 자유와 평화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긍심으로 이제는 되돌려져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미력 하나마 노력할 것입니다.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몰래 숨어서 공격했던 분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용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격은 이제 멈춰 주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힘든 시기, 어려운 환경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일원이 됩시다. 모두가 응원해 주셨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응답의 시간, 진실의 시간 속으로 갑니다.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과 사법 체계가 살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의 시스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